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3대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0.56% 상승했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91%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1.58%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전 유럽 증시에서는 기술주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부 기술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기술 섹터는 이날 4.8% 상승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튀어오른 것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분기 최대 주문량을 발표하면서 이 ASML의 주가는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대폭 개선시켰다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독일 SAP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최대 주가가 7.6% 뛰어오르며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주 섹터에서 나타났고 이런 기술주 섹터의 강세가 유럽 증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다음 달 5일부터 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됐고 이 무역 수출량과 관련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 쪽으로는 이러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 보시면 1%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 오른 75.3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내달 5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소식에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국제 유가도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인 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923만 3천 배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예상치였던 140만 배럴 감소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00만 배럴 감소한 하루 1230만 배럴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또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함께 국제 유가 상승 탄력을 받았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 0.54% 하락했는데요. 2034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그 가운데 금 가격은 하락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원자재 가격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예, 예상을 상회한 가입자 수와 매출 증가를 발표한 넷플릭스가 급등하면서 상승 개장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이후 좁은 범위 내 등락을 보인 후 결국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26% 하락했던 반면 S&P 500은 0.08%, 나스닥은 0.36% 상승했고 러셀 2000은 0.7%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4분기에 예상을 웃도는 신규 가입자 수와 매출을 발표로 오늘 10.7% 급등하며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이동통신사 AT&T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돈 데 따라 주가는 2.9%의 약세를 보였으며 화학업체 듀폰 역시 중국의 수요 약화에 따른 실적 악화를 예고하면서 무려 14% 급락하며 시장에 부담을 가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 결과는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폐장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예상에 못 미친 자동차 판매량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3.5%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IT 업체 IBM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5%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장 후 발표된 경제지표가 예상 밖의 개선세를 보인 점이 미국 국채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오늘 시장에는 다소 부담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1월 동결 후 3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약 53% 선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부동산, 필수 소비재, 건설, 유틸리티, 소매, 헬스케어, 운송업이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78%, 달러 인덱스는 0.3%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올 1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황이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뉴스가 오히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가져오면서 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구매 관련자 지수 PMI 예비치는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50.3으로 집계됐고 이것은 전달의 47.9와 시장 예상치였던 47.2를 모두 상회한 것으로 이 지수가 50을 상회한다는 것은 제조업 현황이 확장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50을 밑돌게 되면 위축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업 경기 역시 수개월 만에 가장 좋은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데요. 1월 서비스업 PMI는 52.9로 집계됐으며 이것은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달의 51.4와 예상치였던 51.2를 웃돈 것으로 S&P 글로벌 측은 생산은 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물가 상승세는 2020년 5월 이후 가장 둔화됐다면서 연초 미국 경제가 좋은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중국과 인도의 원전 설비 확대 주도 속에 내년 전 세계 원자력 발전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대한 우려 속에 후퇴하던 원전이 관련 기술 발전과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정책 속에 다시 붐을 타고 있기 때문으로 IEA는 원자력 발전의 전력 생산량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3% 증가해 내년에는 2,915테라와트시에 이르며 이전의 사상 최대 기록이었던 2021년에 2,809테라와트시를 넘어섰고 원전 발전 능력은 계속 확대돼 26년에는 1.5%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비 확대를 주도하는 곳은 중국과 인도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세계 최대 인구국인 이들 두 나라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원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원전 가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원전 확장의 배경이며 원전이 핵심 전략 원천인 프랑스는 지난해 유지 보수를 위해 가동을 멈췄던 원전들을 올해 또다시 가동한다고 IEA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과 함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2026년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전 세계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인 54%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긴장 확대에 따른 군사 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 예상을 상회한 분기 매출을 발표한 버지니아주 기반의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주가가 오늘 4.7% 급등한 261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주당 순이익은 3달러 64센트로 시장 예상치였던 3달러 68센트에 다소 못 미쳤지만 매출은 11억 달러로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부문별로는 원자력 잠수함을 생산하는 해양 시스템 부분 매출이 15% 증가한 것을 비롯해 항공우주 부분은 12%, 탱크를 생산하는 전투 시스템 파면은 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매출 증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중국 대만 간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무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여전히 팬데믹 기간 중에 생산 부진과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른 증가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2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증가한 64만 건이며 이어 연방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상무부의 2, 4분기 GDP 수정치, 12월 내구재 주문,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인텔, 비자 잉크를 시작으로 컴캐스트, 블랙스톤, 멀피 오일,
캐피탈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모빌아이 글로벌, 쇼윈 윌리엄스, 웨스턴 디지털, 유니언 퍼시픽, 발레로 에너지, KLA 코프, 알라스카 에어 그룹, 그리고 T모빌 US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경제지표 일정과 함께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36% 하락한 2,469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6% 내린 83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선물지수도 0.48%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수급 주체별로 어떠한 주체가 사고 팔았는지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수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팔면서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이렇게 726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했지만 장중 내내 계속해서 팔다가 막판에 가서 매수 전환하면서 이렇게 726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한 거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2,417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면서 코스닥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400억 원 넘게 파는 모습이었고요. 선물지수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 이탈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웹툰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웹툰 관련 종목들 오랜만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스터블루가 29.93%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핑거스토리 11.42%, DNC 미디어가 6.88%, 키다리 스튜디오가 4.49%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런 웹툰 관련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웹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정부가 만화와 웹툰 분야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만화계 칸 영화제와 같은 국제적인 시상식을 만들고 5년째 200억 원대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지원 예산을 2027년까지는 1,00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콘텐츠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유가 4.11%, 키스트가 3.92%, 위즈익 스튜디오가 3.26%, 레몽레인이 2.96%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전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된 건데요. 넷플릭스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신규 가입자 수와 분기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넷플릭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넷플릭스는 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1,310만 명 늘어났고 총 2억 6,028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증가했던 가입자 수인 876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더욱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였던 800만에서 900만 명도 크게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료 구독자 수도 급증하면서 매출 또한 월가의 예상치였던 87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한 8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의 힘을 입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섹터 확인해 보시죠. HBM 관련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섹터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HBM 관련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DIT 8.39%, 이오테크닉스 1.2% 올랐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장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고영, SFA 반도체, 그리고 포세스 등이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16.86% 상승한 34,650원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HBM 관련 기술이 포함이 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HBM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R&D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 기술 범위가 확대가 된 건데요. 반도체 분야에는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이 추가가 됐습니다. HBM은 AI 분야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고 최근 들어서는 그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HBM 관련 기술을 향한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좀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런 관련 종목군들 어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호재 소식을 한 가지 전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HBM 장비 수급 다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AI 확산에 따라 HBM 수요가 늘어나고 또 설비 투자도 확대가 되면서 특정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다변화를 위해 국내 반도체 장비사들과 함께 연구개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이 더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0.5%가량 올랐고요. 나머지 HBM, 장비, 이러한 종목군들 쪽에서 어제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